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제9판 우리 챕터 15장 독점 시장서부터 우리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나옵니다. 들어가기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판매하는 운영 프로그램인 윈도우의 한 버전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MS, 윈도우를 이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 개발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저작권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너만 그거를 너한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거니까 너만 그걸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시장을 우리가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이전에는요, 그 이전 챕터에서는 우리가 독점 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대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자, 독점 이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참여하는 기업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요.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고 개별 기업은 거기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똑같은 물건을 파는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프라이스 테이커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0페이지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독점 시장에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로 혼자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세 번째 줄 뭐예요?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독점 기업은 독점 시장은 기업이 하나 있고 얘는 많이 있고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을 구별하는 가장 뭔가 두드러진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가라고 하면요. 가격 설정자냐, 가격 수용자냐, 그 개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가격 설정자니까 프라이스, 가격을요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의 설정자로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 입장에서는요, 윈도우라는 것을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 설정자,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기업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가능한 한 자기가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야 돼요.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가 기억나십니까? 한계 비용하고 같은 수준의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P가 가격 한계 비용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 그러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이게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독점 시장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설정자고요. 그게 시장 지배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 비용보다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 완전 경쟁 시장은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아, 틀린 건 아니지만은 한 단계 레벨을 올리시죠. 가격 수용자, 가격 설정자.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리시죠. 우리가 이제 뭔가 문제를 풀거나 조금 뭔가 더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P가 MC랑 같은 상황이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P가 MC보다 더 커서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 지배력이 있는 가격 설정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MS사는 그러면 윈도우 가격을 1000달러라든가 1만 달러 막 쉽게 얘기하면 막 1000만 원, 1억 이렇게 받으면 어차피 야 이거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운영체제인데 없으면 기업이라든가 우리들이 그걸 사용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 운영체제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고객들이 호갱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호갱들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높은 가격으로 덤탱이를 씌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데 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수요의 법칙 알고 있잖아.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물건을 안 사고요. 까짓 거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가지고 불법 복제라든가 막 이런 부정을 통해서 뭐 물건을 입수하거나 구입하거나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게 되겠죠. 근데 가격이 너무 높아. 윈도우가 필요한데 너무 높으면 아 그래 불법 복제가 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정품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기가 또 더 힘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설정자로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는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무한대로 아주 높은 수준을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물건을 안 사게 되면 오히려 그게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반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윤의 크기에 영향 미치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목표가 이윤 극대화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프라핏이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뒤에도 다시 이걸 가지고 독점 시장의 모델 살펴볼 거예요. 자, 참고해 볼까요? 자, 이윤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그렇죠. TR 총수입에서 총비용의 차이를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점의 경제적 효과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독점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요. P가 MC랑 같을 때가 효율적인데 P가 MC보다 큰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야. 독점은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경쟁이 없죠. 경쟁이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경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아니에요. 경쟁 없으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하게 돼요. 나태. 이렇게 나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낭비야, 낭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점 시장이 뭐가 나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장을 독점해서 자기가 떼돈을 번다. 뭐가 나빠? 나쁜 건 없지,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더 많은 사회적 희소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낭비와 비효율성은 우리가 뒤에 다시 그림으로 살펴볼 겁니다. 뭐 자중 손실, 사중 손실, 뭐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은 나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좀 뭔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정부의 개입 사례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수합병 사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40페이지 거기에 가보시면은요.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장 자체가 독점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낭비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마지막 단락 1장에서 배운 경작의 10대 기본 원리 중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면 시장의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독점이 초래하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자, 얘가 나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알죠? 빌 게이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로고와 윈도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상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1994년도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투이트를 흡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 개인 금융 관리 프로그램의 어떤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똑같이 하자니 저작권이 있으니까 안 되고 다르게 하자니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됐어. 아예 인수합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덩치를 자꾸 크게 만들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MS 오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엑셀 이런 것도 빌 게이츠가 다 만든 거 아니죠. 아시겠지만 다른 회사들 인수 합병하게 되면서 덩치를 키워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8년에는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통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미 법무부가 제소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라떼마리아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항해하는 모양 있잖아요. N자 클릭하게 되면은 그럼 인터넷 세상 정보의 바다로 들어갔었거든요. 얘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10% 이렇게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됐어요. 검색 브라우저 또 익스플로러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해가지고 자기 걸로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거의 예를 들면 10%랑 90%랑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95년 지나게 되면서 96년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 뒤바뀌어요. 얘가 거의 뭐 한 90% 가까이 되고요. 좀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얘가 10%로 정반대로 바뀝니다. 자,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요. 여기 나와 있는 E자 나와 있는 익스플로러랑 여기 나와 있는 N자, 넷스케이프랑 두 개 비교해 봤는데 얘가 만약에 성능이 엄청 좋아가지고 고객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성능과 진정한 실력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체제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뭐 리눅스라든가 개방형 운영체제 같은 것들이 아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윈도우가 이제 등장했는데 그 전에는 막 도스로 이제 어떤 뭐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매cin토시에 나와 있는 애플에 있는 그런 시스템처럼 이렇게 윈도우 창에다가 요즘은 일반화됐죠. 거기다 클릭 마우스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쉽게 고객 친화적으로 다가가게 된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다 윈도우를 쓰고 있는 마당에 그 바탕 화면에다가요. 그 전에 하려면 인터넷 들어가려면 요거를 프로그램을 CD를 다운받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얘는 디폴트로 거기다 그냥 설치를 탁 해놓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N자를 깔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버벅거리고 막 컴퓨터가 잘 작동 안 되면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회사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거기 뭐 N자 깔았습니까? 깔지 마세요. 그 E자 클릭하면 인터넷 들어가는데 못하러 깔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윈도우를 써. 윈도우를 쓰는 가운데, 얘는 디폴트로 설치가 돼 있고, 얘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자 쓰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고객들이 얘를 안 쓰고 얘로 가게 된 거야. 얘네 입장에서 뭐예요? 검색 브라우저라는 그러한 시장에서 자기네들 상품끼리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OS라는 윈도우 운영체제라는 그 뭐라고 할까? 애들 싸움 하는 건데 뒤에 막 삼촌이나 어른들이 껴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그쵸?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제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법무부 입장에서도 야 뭐야 너 독점적 지위를 막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남용을 해?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상 이제 서로 법원에서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 법무부 관련된 반독점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미국 정부. 그러니까 일개 기업한테 막 깨지면 또 약간 창피하잖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뭐 몇십 년간 막 세계 부자 1위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돈 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걸 끼워 팔기, 번들링이라고 하는데 타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가 과연 시장에 어떤 효율성을 저해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 여러분 컴퓨터라든가 뭐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컴퓨터 같은 거 모니터, 마우스,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따로따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삼성, LG 이렇게 그냥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환성 등등등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걸 해준 거니까 야,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반독점적인, 그리고 뭐 독점적인, 반경쟁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거다 하고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여기 뒤에 뒷받침해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서포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 법무부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야 해가지고 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 끼워 팔기랑 묶어 팔기라는 게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경제학 관련한 이쪽 부분, 약간 시장, 산업, 조직, 그런 구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가 또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지만 거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과 외국의 정부 당국에서는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새로운 시장 지배적 기업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독점 금지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독점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 현실에서도 완전한 독점은 아니지만 독점과 관련된 거의 비슷한 그런 기업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볼 건데 인트로 입장에서 들어가기 측면에서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점 왜 발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